지금 일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 최대 9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일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 사망자 29만 8천 명, 경제 피해 2,883조 원. 일본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의 파장은 바다 한 줄기를 사이에 둔 우리 한반도까지 피할 수 없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열도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4.0, 노토반도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단 하루에 3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월 17일에는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5분 간격으로 2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4.7의 최대 진도 5약, 두 번째는 같은 규모 4.7의 최대 진도 4. 여러분, 이 숫자들이 그냥 통계로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지진은 하나의 거대한 파국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점들입니다. 일본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이 군발 지진들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지진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섬뜩한 건 올해 7월의 사건입니다. 일본 전역이 25년 7월 5일 대재앙 예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타츠키 리오라는 만화가가 자신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서 25년 7월에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가는 과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맞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 때문에 홍콩과 대만에서는 항공편 취소가 속출했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수십만 명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7월 5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지만 이 지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7월 7일 제95회 난카이 트로프 지진평가 검토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 8에서 9급 지진이 향후 30년 내에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시일 내 발생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단 2달 뒤인 9월 26일, 일본 정부는 또다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2가지로 제시한 겁니다. 60에서 90% 이상, 그리고 20에서 50%. 왜 갑자기 2가지 확률을 발표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태의 두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확률인 60에서 90%는 에도시대 고문서를 토대로 한 시간 예측 모델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일본 시코쿠 고치현 무로스 지역에 남아있는 고문서에는 지진 발생 당시 땅이 융기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지진까지의 시간을 역산하면 지금이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확률인 20에서 50%는 지각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진 간격만을 변수로 삼는 단순 평균 모델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해구 지진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명예교수이자 지진조사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두 확률 중 어느 쪽이 과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확률을 보든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발표가 나온 뒤 일본 사회는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난카이 대지진이 역사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해 왔는데 마지막 대지진이 1946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입니다. 주기로 따져보면 이미 발생 시기에 돌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대지진은 과연 어떤 재앙일까요?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저 지형입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1년에 수 센티미터씩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축적되면 어느 순간 거대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707년 회의 대지진은 규모 8.7로 추정되며 후지산을 폭발시켰습니다. 1854년에는 안세이 도카이 지진과 안세이 난카이 지진이 30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각각 8.6과 8.7, 1944년부터 1946년까지는 도난카이 지진, 미카와 지진, 난카이 지진이 2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난카이 대지진은 이 모든 과거 지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21만 5천 명을 포함해 총 29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입고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 열도의 30%를 침수시킵니다. 이 재미는 1230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토모카쿠에는 지진 발생 후 20년간 경제 피해액이 1466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경 38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국가지식인회의는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292조 3천억 엔, 우리 돈 288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609조 엔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본 지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바다 건너 우리나라까지 무슨 영향을 주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수많은 데이터들, 이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한반도는 난카이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파의 전파입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한반도 남부까지의 거리는 500km, 한반도 전역까지는 1000km입니다.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위력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일부 건물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우리나라 부산, 울산과의 거리가 이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홍태경 교수는 더 충격적인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규모 9.0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위아래로 30cm씩 흔들릴 것입니다. 30cm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십니까? 땅이 30cm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고층 건물에 치명적인 충격을 줍니다. 특히 한국의 고층 건물 대다수는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대지진이 일어난 1940년대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8일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가 위아래로 1cm가량 움직였습니다. 규모 7.1의 지진으로 1cm가 흔들렸다면 규모 9.0의 지진은 그 1000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는 30배로 커집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두 번째, 쓰나미의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 부산, 포항, 울산 등지에서 30에서 50cm 높이의 해일이 실제로 관측됐습니다. 일부 어선과 부두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은 우리나라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의 진앙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강태섭 국립부경대 교수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과거 1707년 회의 대지진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의 파도 높이는 최대 0.45m, 즉 45cm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규모 8.5에서 8.8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난카이 대지진은 규모 9.0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지진 발생 1시간 내에 최대 1에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m짜리 쓰나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미터 높이의 해일도 해안과 저지대를 순식간에 침수시키고 사람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33년, 즉 1707년 10월 5일과 10일에 제주도에서 지진과 해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회의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318년 전에도 일본의 대지진이 우리 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각 변동과 유발 지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측량학 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한반도 전체의 지각 이동 크기가 연평균 약 4mm, 이동 방향이 약 10도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규모 5.8,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규모 5.4. 이 두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급 지진이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 부산의 80층 고층 건물이 흔들렸고 서울 종로구에서도 3초에서 5초간 건물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 지각이 약해지면서 발생한 유발 지진이라고 분석합니다. 홍태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가 일본 열도에 끌려갔습니다. 동서 방향으로 3cm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땅은 기존 땅보다 약화됩니다. 지진을 더 견디지 못하는 약한 땅으로 바뀌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이 한반도 지각에 가해집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규모 7.0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1946년 난카이 지진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1947년 인천 해역 지진, 한반도 내륙에서 관측된 계기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1952년 평양 지진 규모 6.4. 이런 지진들이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으로 유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상향 조정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 사태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가 붕괴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주요 산업지대인 도카이, 긴키, 시코쿠, 규슈 지역이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들이 초토화됩니다. 일본 국가지식인회의의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국가 부채가 1300조 엔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지출 확대는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엔화 약세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케다준 이토축 영재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강해지면 엔저가 더욱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일본 경제에 있어 전후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과 일본은 전자부품, 소재, 정밀 기계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공급하는 원자재는 대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내 항만, 공항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생산 공장이 정지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며칠 내에 부품 부족 사태에 직면합니다. 이는 글로벌 제조 라인에 연쇄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부산항은 일본과의 해상 무역 통로로서 물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발 해상 물류 정체는 한국 내 항만 시스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해 일본 동북부 지역이 황폐화됐고 그 영향은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진앙 인근에도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시기나 장소, 규모를 특정한 지진이나 분화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히라타 나오시 위원장도 강조했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홍태경 교수의 말이 더욱 섬뜩합니다. 30년 안에 대지진이 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당장 1분 뒤일지 30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원이 다른 충격이 한반도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탱크 TV가 난카이 대지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봤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폭발의 충격파는 한반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땅이 30cm씩 흔들리고 최대 3m의 쓰나미가 남해안을 덮치며 공급망이 끊기고 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상청은 156개의 지진 관측소와 연안 조위 관측망을 운영하며 지진 발생 시 진도와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부산, 여수, 통영 등 남해안 주요 도시는 연일 회 이상 쓰나미 대피 모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전국 65개 연안시, 군, 구의 지진 해일 대피 유도 표지판과 고지대 대피로 확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용품을 챙기고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가족과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해안가에 계실 때 지진을 느끼시면 즉각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난카이 대지진은 예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올 재앙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